은행은 힘이 세죠. 미국은 우리나라 은행보다 힘이 더 셉니다. 미국은 그 100만 원?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이 예금 통장에 있으면은 그 예금 통장 사용료 잔고료로 해가지고 월 얼마씩 빼나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은 정말 착한 거예요. 우리나라 은행은 10,000원이 있더라도 그 돈을 소중하게 이자까지 붙여가면서 소중하게 보관해 주잖아요. 미국은 100만 원 밑으로 가면은 돈을 차감해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나중에. 예, 빵원. 그리고 미국은 우리나라 은행 가면은 저기 은행 직원하고 바로 볼 수 있잖아요. 예? 은행 직원이 마음에 들면 악수도 할 수 있죠. 악수도. 미국은 이게 방탄유리가 딱 돼 있어가지고 이거 뭐 악수도 할 수 없고 이 손을 이렇게 비집어 넣어야 돼요. 권총 같은 것도 넣을 수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강도들이 편하죠. 총 들이대면 되니까. 미국은 총 들이대면은 탕 쏘면 자기가 탁 맞아요. 예, 이 방탄유리가 있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이 강한 미국 은행들, 미국 은행들은 점포를 줄여나가요. 미국의 대부분의 은행들은. 그런데 이 새로운 은행이 나타났습니다. 휴일에도 영업하는 은행. 일요일날 돈 찾으려고 하신 분들, 일요일날 송금하셔야 되는 분들, 일요일날 집 사는데 잔금을 치러야 된다. 일요일날 전세보증금 잔금을 치러야 된다. 지금은 어떤 방법을 쓰십니까? 예, 저는 수표를 뽑아서 줬어요. 수표를 뽑아서 집주인한테 전세보증금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수표를 뽑아서 그 몇 억짜리를 들고 이렇게 가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좀 위험하지 않나요? 수표 잃어버리면 물론 재건 판결을 받아가지고 수표의 효력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억 단위의 수표 같은 경우에는 신분확인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그 수표를 분실하거나 뭐 권리를 잃어버릴 위험은 적죠. 근데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당황스럽거든요. 예. 그런데 일요일도 영업하는 은행이 있다. 편리하지 않을까요? 매우 편리하죠. 이 틈새를 파고든 은행이 미국 TD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신문을 보고 알았죠. 저도 제가 미국 살다 온 사람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알진 못합니다. 미국의 TD은행이라는 이 은행은 휴일에도 영업을 한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일하는 은행이다 이거예요. 정말 획기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변호사들은, 제가 예전에 젊은 변호사님을 뽑았는데 출근이 항상 10시에요. 10시. 너 왜 이렇게 늦게 출근하십니까? 그랬더니 변호사는 원래 10시에 출근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다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뭐 그 변호사님과 이별을 했습니다. 저도 또 성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걸 또 지켜보질 못하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물론 옛날에 변호사들은 10시쯤 출근하고 말이죠. 직원들은 9시쯤 나와가지고 청소를 하고 사무실 정리를 하고 9시 반쯤 업무를 시작해서 변호사는 정리가 완벽히 된 변호사 사무실을 10시쯤에 어슬렁어슬렁 기어 나온다. 이게 옛날 변호사들이죠. 구식 변호사, 곧 망할 변호사들의 모습이죠. 신세대 변호사는 달라요. 9시에 의뢰인들이 출근해야 되잖아요. 그죠? 의뢰인들이 9시에 출근해야 되니까 우리는 몇 시에? 7시에 의뢰인을 만나야죠. 7시에 만나서 8시까지 이야기를 마치고 8시에 커피숍이나 또는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간단히 아침을 먹여서 의뢰인을 9시까지 출근시켜야 되잖아요. 그게 아닌가? 제가 쓰는 방식인데요. 또 의뢰인이 나이가 많으세요. 80세. 재산, 부동산에 관한 소송이 있네요. 맡기긴 맡겼는데 지금까지 그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 문제가 있어요. 복잡한 법률 문제. 의뢰인한테 타이핑을 해서 가져오라? 손으로 써서 가져오라? 80세 노인한테 이렇게 눈이 침침하고 쓰기가 어렵잖아요. 이 변호사 내가 쓰기 어려운데 어떡하지? 그런 경우에는 의뢰인한테 가세요. 가셔가지고 어르신 말씀하세요. 제가 타이핑하겠습니다. 타이핑하면 됩니다. 왜 의뢰인에게 그 글을 쓰게 해야 하죠? 의뢰인이 써서 메일로 보내줘야 우리가 글을 쓴다? 아니에요. 제가 찾아가서 그 사람은 말로 하고 나는 타이핑을 치면 돼요. 소송에서 이겨드리면 되잖아요. 그분이 억울하다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젊은 변호사들이 기존의 좀 기성 변호사들의 모습을 그대로 흉내내려는 경향이 있어요. 권위를 담고 싶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변호사는 슈퍼을입니다. 슈퍼을. 을 중에서도 슈퍼을이에요. 의뢰인이 사건을 안 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걸로 끝이기 때문에 더 이상 모가지 뻣뻣하게 해서 앉아있을 수 있는 직업이 아니에요. 의뢰인이 부르면 빛의 속도로 달려야 됩니다. 물론 빛의 속도로 달릴 수가 없죠. 근데 빛의 속도로 달리듯이 쌩 하고 달려가야 됩니다.
가장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 사건을 수임하게 돼 있어요. 가장 자세를 낮추고 가장 빠르게 답변해주고 가장 정확하게 답변해주는 사람이 사건을 수임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젊으신 변호사님들 너무 지금 변호사 시장이 변했다, 뭐 어렵다, 사건 수임이 안 된다 그렇게 고민하지 마십시오. 빠르게 움직이시고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일하고 일요일날 의뢰인이 오라 그래도 일요일날 의뢰인한테 가세요. 저도 일요일날 사건 상담하러 나옵니다. 예. 토요일날도 나오는 수가 있어요. 토요일날 나와가지고 일하면서 의뢰인한테 전화 한번 해보세요. 의뢰인들이 무척 기뻐해요. 아, 내 사건을 연구하기 위해서 변호사님 토요일도 사무실에 나오셨습니까? 의뢰인이 감동합니다. 그렇게 의뢰인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변호사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예전의 권위를 자기가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니까 힘든 거예요. 예전처럼 뭐가지 뻣뻣하게 하고 앉아가지고 그럼 그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막 권위적으로 뭔가 한판 때리고 싶어하고 뭔가 결론을 빵빵 내리고 싶어하고. 근데 의뢰인들이 매우 똑똑합니다. 변호사보다 무식한 의뢰인 요즘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변호사님 당신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저보다 무식한 의뢰인은 우리 사무실에 의뢰한 사람 중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저보다 똑똑합니다. 그 똑똑한 의뢰인들을 어떻게 대하죠? 네, 열심히 뛰는 걸로 대해야죠. 열심히 연구하고. 그분들이 알지만 전문가로서 아는 게 아니고 어디서 주워 들은 걸로 아는 거죠. 그 주워 들어서 안 게 굉장히 탄탄해요, 생각보다. 그 탄탄하게 주워 들어서 알기 때문에 그 알고 있는 그것을 법률적으로 풀어서 이렇고 저렇고라고 설명해줘서 그걸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우리가 법리적으로 완벽한 이론을 구성하지 않으면은 그 틀을 깨트릴 수가 없어요. 뭔가 질문을 하나 떡 던졌을 때 숨이 턱 하고 막히는 거죠. 그걸 넘어서서 그 사람을 설득해야 되니까 쉽지 않습니다. 아주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노력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키세요. 젊은 변호사님들 아직 젊잖아요. 기껏해야 30대 중반, 후반, 많아야 40대. 아직 갈 길이 많습니다. 100세 시대 60년은 살아야 돼요. 60년 동안 그렇게 소극적으로 사실 거예요? 60년 동안 권위적으로 사실 거예요? 지금이라도 바닥에 납작 엎드리십시오. 세상을 향해 큰 절을 올리고 자기의 삶을 시작하시면은 인생이 활짝 필 겁니다. 그리고 남보다 빨리 움직이시고 남보다 일찍 일어나고 술 먹지 말고 그러면 됩니다. 간단하죠? 쉽습니다.